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ETF가 다음 주에는 어쨌든 결과가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아크 인베스트의 데드라인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승인이 될 것인가, 승인이 되지 않을 것인가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정황으로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승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막판 여러 가지 또 변수들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돼가지고 그 부분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아주 소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횡보에 가깝게 이제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로 어제 어떤 결과에 따르면 이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잘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지표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요 비농업 고용지수가 어제 발표가 된 거죠. 근데 그 전날 발표된 고용지표처럼 지금 지표의 결과가 고용이 굉장히 견고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치를 크게 상회하고 예측치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1만 6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고용시장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더 늦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자,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증시가 방어를 한 거는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지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하면서 선방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요, 굉장히 또 큰 흐름에서 어떤 나름의 무빙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아주 소폭으로 상승 마감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격은 44K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 360 집계로 비트코인은 어제 1.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0.6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다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옵티미즘이나 뭐 앱토스나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 뭐 인터넷 컴퓨터도 있고요. 굉장히 더 크게 하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스택스도 굉장히 많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최근에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또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큰 알트코인들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은 알트코인들이 변동성이 역시나 더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알트코인 투자는 많은 변동성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가격이 지지부진함에도 알트코인 가격이 더 많이 빠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름 긴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지금 상승을 했고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지금 53.28%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또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차례대로 이 구간들을 지금 도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현물 ETF 승인이 확정이 되면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와 큰 변동성은 없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또 한번 터치를 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매도벽이 아주 희미하지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가장 지금 진한 거는 47K 여전히 가장 진하고 46K 그리고 45K에서도 두께는 조금 얕지만 굉장히 촘촘하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매수벽은 그렇게 매도벽에 비해서 뚜렷하지 않지만 그 전날보다는 좀 뚜렷해지는 움직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뚜렷한 건 여전히 41K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대부분은 좀 관망하는 듯한 움직임에 가까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이 구간에서 지금 일정 부분 매수를 해서 가격 반등을 이끌었지만 계속해서 지금 관망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도 지금 계속해서 홀딩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여기서 물량들을 조금 넣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고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량을 넣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요 두 고래가 최근에 요 가격 상승들을 좀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량들이 떨구어내니까 가격이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럼 ETF 이슈와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어떤 고래들의 움직임들, 물량의 이동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 SEC 직원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추가 피드백이 더 이상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 수정본을 제출해달라 요구를 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19B4 심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신청서인데 요거를 이제 어제까지 다 제출할 거를 요구를 했는데 뒤에서 보시면 다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S1 양식서를 다 최종적으로 제출했고 지금 19B4까지 신청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SEC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만 남았다. 결국 이 바톤은 이제 SEC에게로 완전히 넘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을 블룸버그 ETF 팀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19B4가 모두 다 지금 신청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S1 양식서도 작년 말에 다 완료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만 올해 들어서 최종안을 신청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란으로 남겨져 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2차 AP로 JP모건이 지금 피델리티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에서 AP 구성은 이 블랙락과 지금 피델리티가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1차는 제인스트리트, 2차는 JP모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커스터디도 코인베이스가 가장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것도 좀 더 채워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블랙락이 얼마인지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입니다. 더 블록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본인이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매튜 시겔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하나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상장을 원하는 기존 비트코인 투자자들로부터 무려 20억 달러 상당의 지금 자본을 확보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지금 바네크가 이거를 더 블록에다 흘린 겁니다. 자, 근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화로 쳤을 때는 2조 6천억 원이 넘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에릭 발주나스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기존의 ETF 관련 모든 기록들과 첫 거래일부터 어떤 주간 거래량 모든 기록들을 한 번에 다 경신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런 2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들어와 버린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어떤 ETF의 어떤 기록을 세울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바네크는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본인들은 이 현물 ETF 수익의 5%를 비트코인 개발자들에게 지금 기부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최소 10년간 비영리 비트코인 연구개발단체인 브링크에다가 지금 그거를 계속해서 기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스탠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네크가 블랙락은 뭔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려고 하지만 본인들은 이 비트코인의 어떤 개발에 굉장히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 약간 이런 포지션으로도 좀 읽혀서 어떤 경쟁 구도들을 지금 이 기관들이 얼마나 이거에 신경전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시덱스도 트위터에다가 X에 지금 본인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광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시대가 왔다라는 굉장히 좀 멋있는 문구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막판에 마지막 변수가 생겼는데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로 봤을 때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지금 승인이 되어야지 좀 올바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베더마켓츠라고 하는 금융시장 관련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SEC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역사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반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구 서한을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떤 반대 어떤 서한들이나 공개 어떤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두가 다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겠죠. 반대 목소리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이 서한에 대해서 지금 X에서 트위터에 보면은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지금 포스팅을 하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삼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서 어떤 메시지들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합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이 전혀 없고 근본적으로 약탈적인 사업 모델이다. 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갠슬러는 이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뭐 갠슬러가 용납하지 않든 말든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정황이나 이거를 승인해야 되는 충분한 근거와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승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암호화폐는 판타지보다 나쁘고 대중에 대한 사기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SEC의 규제는 과잉이 아니다. 과잉이죠. 왜냐하면 어떤 합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과잉이 맞고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암호화폐 상품은 등록되지 않고 아는 증권 및 상품이며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신청을 해서 더 안전하게 기관의 자금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자금들을 더 깨끗하게 유입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서한의 내용 자체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자,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비영리 단체의 베더마켓의 CEO가 데니스 갤러허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게리 겐슬러와 굉장히 절친입니다. 왜냐하면 둘이서 같이 바이든의 대선 캠프에서도 같이 활동을 했었고, 둘 다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군의 어떤 성향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친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베더마켓의 어떤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데니스 갤러허의 어떤 팀이 금융위기로부터 미국 경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금융개혁을 아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이 되는데 많은 입김을 발휘한 이 배우가 또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거는 뭐 이거는 뭐 추측이긴 하지만 많이들 알려져 있고 대부분 지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민주당의 시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SEC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베더마켓에서 이런 어떤 공식 서한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 배후에 이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막판 변수로서 이것이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거부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가격의 변화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운용사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관계들이 첨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온체인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급락하고 나서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히 보시면 가격이 급락한 이후에 이렇게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억 달러, 한화로 3조 2,900억 원 정도가 지금 한 번에 유입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런 자금 유입은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과 시장 상승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들이 완전히 명확하게 동일하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시그널들이 저마다 좀 다른 계산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 많이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의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어제 코인베이스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억 달러 정도 규모가 한 번에 들어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1억 5천만 달러씩 또 세 번에 걸쳐서 빠져나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고래의 뭐 움직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거래소에 많은 물량을 투입하는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시 커스터디로 빼는 기관들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들도 저마다 선택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뒤에서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은 아니고 이더리움인데, 지금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정말 손가락에 꼽히는 굴지의 벤처 캐피탈이죠. 이 코인베이스로 이번에는 6,500 이더를 지금 입금을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금 어떤 ETF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에 대한 어떤 방어 움직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또 어떤 고래는 온체인 데이터상의 움직임을 보면은 최근에 2617만 달러의 수익을 실현한 고래라고 지금 추적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750 BTC를 최근에 매수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날짜가 1월 6일로 다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평균 단가가 무려 43.9K에 지금 매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더라도 충분히 높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고래는 또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바이낸스의 선물 계약 어떤 움직임들을 봐도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아주 좀 베어리시하게 보는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현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금 매도세가 많이 나왔던 거죠. 근데 가격이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고 다시 지금 현물 흐름은 진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펍 베이시스라고 해서 무기한 선물 계약과 이 현물 시장 가격의 어떤 차이, 베이시스는 그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차이를 봤을 때 이게 음수로 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기한 선물 계약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도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선물 계약 전체적인 움직임을 봐도요, 지금 계속해서 이 베이시스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율 23에서 지금 13%까지 단기간에 아주 급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펍 베이시스가 음수이고 지금 선물 베이시스가 연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움직임들로 봤을 때 지금 이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을 넣는 것에는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는 움직임들이다. 자, 그러니까 시장이 좀 베어리시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보여드린 장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이 공급률이 어제 제가 87.5%라고 말씀드렸죠. 요 87% 선에 닿았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가장 중요한 선이 90%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장으로 갔을 때는 그보다 훨씬 높은 95% 선까지도 가서 굉장히 장기간 체류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지만 대세 상승장 전에, 즉 반감기 전에 90%를 찍고 나서 다 조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외 없이 90%를 찍고 나서는 조정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렇게 90% 굉장히 높아진 구간 이후에는 조정이 올 가능성들이 과거 사이클 대비로는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도 무조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거의 사이클 대비로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많이 상승하면은 적정한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상승들이 이어진다면은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이 룩노드가 요거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투자 철학과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인데요. 강세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하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도하지 말고 계속해서 시장이 조정이 올 때마다 꾸준히 매수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좋은 타이밍에 매도를 해서 시세 차익을 실현하시고 더 싼 가격에 또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베스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 막 매도 타이밍이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때 계속해서 담아서 어떤 물량들을 늘려나가고 이거를 이번 사이클의 강세장에서 더 매도를 하는 전략들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방법들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럼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주요 코인 몇 가지 차트만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로는 상승 삼각수렴 패턴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을 유지를 하면서요.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MA가 계속해서 또 상승하고 있고 50SMA도 전혀 꺾이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어떤 상승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보시면은 RSI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중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추세는 꺾이지 않았지만 이 모멘텀은 지금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좀 고무적이었던 거는 최근에 이 50SMA를 딱 찍고 올라갔죠. 이게 41.2K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찍고 올라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44K 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상승의 랠리들을 이어가서요. 44.7K까지 다시 지금 이동을 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더 테스트를 하고 돌파하는 과정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완전히 돌파하고 다지기를 했을 때는 다음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50K까지 그리고 52K까지도 갈 수 있는 많은 어떤 추세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됐을 때는 그 다음 지지 구간은 이제 40K에 좀 약하게 지지 구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구간, 앞서 말씀드린 요 37.9K 이 구간까지가 추세상으로 마지노선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22MA보다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전체적인 기술적인 분석상에서도 상황이 가장 양호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2200달러 조금 더 상단에 있는데요. 22MA가 지금 2300달러 부근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빨리 회복을 하고 중요한 이 구간, 한번 터치를 했던 구간이죠. 2400달러까지 빨리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되면은 2700달러와 그리고 3000달러까지도 빠르게 갈 수 있는 흐름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견인이 되면은 그런 상승의 랠리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엔 솔라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22MA가 좀 평평한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고 상방이 지금 하락으로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자체는 지금 22MA에 딱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이어갈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하락을 하게 됐을 때는 매도세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50SMA가 있는 이 77달러까지는 하락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잘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졌을 때는 최고의 최고치죠. 126달러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변동성의 어떤 추이들의 범위가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보겠습니다.
지금 22MA와 50SMA가 완전히 평평해졌고요. 지금 50SMA보다도 더 아래 지금 가격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는 리플이 가장 기술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지금 RSI가 다 중립이었는데 혼자서 지금 마이너스 영역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 구간이 가격을 회복을 해도 이 22MA를 회복을 하면은 다시 매도세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0.57 이하로 마감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데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50 밑으로 이 하단으로까지 더 내려갈 가능성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0.50과 0.46 구간들까지도 지금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다.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요, 늘 강조드리지만 기술적인 분석 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물 ETF 승인에 의한 어떤 추세적인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좀 다른 움직임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매도세가 대거 나오면서 또 흐름이 바뀔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떤 조정의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결국 조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이후에 단기적인 매도 물량들에 대한 부분이 하나고요. 만약에 뭐 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 더 큰 폭의 조정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간들을 또 염두에 두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